빠방하이, 오늘은 간만에 픽사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기분 몽글몽글해지는 픽사 명작들. 각 작품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보석함 보는 느낌이죠. 사춘기의 성장담을 다룬 인사이드 아웃,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다룬 토이스토리, 할아버지의 모험담을 다룬 업, 말해봐야 입 아프죠. 이렇게 개성있는 픽사 작품들 중에서도 유독 독특한 게 라따뚜이입니다. 아직까지 픽사의 유일한 먹방앤인데요, 역시나 썰이 넘쳐납니다. 오늘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라따뚜이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라따뚜이는 엄청난 명작입니다. 현재까지도 메타크리틱 96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픽사 전작품 중 최고의 점수라는 사실. 이런 평가에 답하듯 역시나 높은 흥행 수익을 올렸죠. 무려 전세계 6억 2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라따뚜이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가?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겁나 잘 만들어서이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도 장인어른 픽사의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는데요, 제목부터 공들인 티가 팍팍 납니다. 제목인 라따뚜이는 프랑스 요리 라따뚜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뒤적고 다니는 쥐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런 스키너의 이름은 쥐 실험으로 유명한 행동심리학자 스키너에서 따왔죠. 쥐에겐 빌런이나 마찬가지니 찰떡이네요. 여기까진 약과입니다. 쥐의 모션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애완용지를 스튜디오에서 기른 것은 당연하고요, 쥐 전문가를 불러서 쥐의 습관과 특징에 대해 상담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현된 레미는 무려 115만 개의 털을 가지고 있죠. 번개에 맞은 버섯 모양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로 버섯에 불을 지지질 않나. 쓰레기 더미를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사과, 딸기 포함 15종류의 농산물을 썩혔고요, 물에 젖은 셔츠를 구현하기 위해 물에 직접 빠져봤다고 합니다. 와! 배움 변태가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어김없이 보여주는 픽사. 이렇게 작업해서 나온 결과물의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콜레트의 손목 쪽 화상 자국. 이건 요리사들 사이에서 흔한 부상이라고 하죠. 둘째, 살찐 이고. 원래 맛없으면 삼키지 않는 이고. 처음엔 엄청 말랐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선 살이 올랐죠. 셋째, 도마 있는 팥 자국. 링균이가 팔을 썰 때 남은 이 녹색 얼룩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넘쳐나는 이스터에그들. 피자 플래닛 트럭이랑 A113 쌀국수 패키지는 당연히 등장하고요, 여기저기 이스터에그가 넘쳐나죠. 인크레더블 팬티가 가장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 공들인 픽사이지만 역시나 가장 공들인 건 먹방입니다. 브래드버드 감독 포함 제작진들은 파리에서 최고급 레스토랑 투어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파리로 간 주토피아 제작진들은 억울하겠네요. Anyway, 요리 디자인은 미국의 첫 미슐랭 셰프 토마스 켈러가 담당했는데요, 셰프가 음식을 만들면 그걸 찍고 애니메이터들은 맛있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이 베리베리 먹음직스럽죠. 라따뚜이 스타그램 한번 보실까요? 스윗브레드, 훈제 연어롤, 필레미뇽 스테이크, 프랑스 음식들이 총출동하죠. 물론 제 원픽은 오믈렛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라따뚜이, 많은 해석글엔 저렴한 가정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요리로 왜 하필 라따뚜이를 선택했을까요? 라따뚜이는 프랑스 남부에서 유래한 가정 요리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야채볶음입니다. 옛날 프랑스 남부 농부들은 수확기가 지난 후 채소가 너무 많이 남아 골치를 섞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채소들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죄다 모아서 찐 게 이 음식의 유래이죠. 정리하자면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대망의 요리로 부대찌개를 내놓은 셈인데요, 사실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라따뚜이가 서민 음식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프랑스 요리하면 떠올리는 것, 다양한 향신료에 초고급 재료, 거기에 화려한 디자인. 이는 오트 퀴진의 대표적 이미지이죠. 오트 퀴진은 프랑스의 정찬 요리로 향신료 가득한 육류 중심의 식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만큼 건강에도 안 좋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음식의 계급화만 불러온다며 비판도 많았는데요, 이런 무거운 식문화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누벨 퀴진이 등장합니다. 해석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요리, 오트 퀴진과 달리 식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방식이죠. 이 중심엔 부야베스, 코코뱅, 그리고 라따뚜이 등의 지방 전통 요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민 요리들을 프랑스 식문화의 주류로 끌고 온 거죠. 다만 의도와는 달리 90년대 후반엔 고급 레스토랑 대표 메뉴의 70%가 라따뚜이 같은 누벨 퀴진 요리였다고 하네요. 또한 라따뚜이는 누벨 퀴진 요리 중에서도 실력을 뽐내기 좋은 요리입니다. 채소와 향신료, 조리법의 조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요리 실력을 가늠하기 좋다고 하죠. 음식 콩쿠르에서도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는 라따뚜이가 독세했다고 하네요. 결론은 라따뚜이가 서민 요리에서 시작한 건 맞지만 고급 요리이기도 하다. 레미가 실력을 보여줄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 라따뚜이. 하지만 생제가 요리하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되지 않는데요.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주제엔 너무나 잘 맞는 동물이지만 막판에 떼거지로 나와서 요리할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건 광고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떤 식품회사도 쥐와 연관되기 싫다고 광고를 보이콧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승자는 파리의 쥐덕 가게뿐. 와우!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위생 관련해서 엄청나게 신경 쓴 픽사. 레미는 손이 땅에 닿는 게 싫다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쥐들을 야만인, 아니 야만쥐 취급하죠. 음식을 만들기 전엔 항상 싱크대로 뛰어들어서 세척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부분에 나온 쥐떼도 거의 소독 수준으로 위생을 챙깁니다. 이런 노력은 스페셜 영상에서도 계속되는데요. 무려 11분 동안 쥐와 사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분의 친구 생쥐, 본격 생쥐 입덕 영상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신격화됐었던 쥐, 로마 제국에서 행운의 상징이었던 쥐, 중국에서 12간지 동물 중 첫 번째 동물이었던 쥐, 빅토리아 시대에는 귀족들이 애완동물로 키웠다는 사실까지 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마구 풀어놓죠.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실제로 라따뚜이 개봉 후 전 세계적으로 애완쥐 키우는 인구가 급증했다고 하네요. 겐치 존중하겠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레미의 근황, 인사이드 아웃에 등장한 장면인데요. 레미와 비슷하게 생긴 생쥐가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눈, 코, 입 모양에 귀까지 똑같이 생겼죠. 이스터에그 좋아하는 픽사에서 이걸 의도 없이 넣었다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레미가 아니냐며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콜레트가 성공한 셰프로 잡지에 등장하는 것에 비교하면 멘붕이네요. 하지만 이보다 더 그럴듯한 썰이 있습니다. 레미가 미쳐버렸다는 썰. 사실 처음부터 좀 이상하긴 하죠. 쥐가 사람과 함께 요리를 한다는 것은 설정이니 그렇다 쳐도 구스토의 등장신들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회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게 뭔가 유령처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레미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묘함 때문에 많은 괴담이 생겨났죠. 내용은 꽤나 그럴듯합니다. 쥐약으로 인해 엄마를 잃은 레미, 자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꿈을 버리고 쥐약을 감별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과 너무 다른 길을 걷던 레미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던 중 쥐약의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 정신이 이상해지고 상상 속의 인물인 구스토, 링기니를 만들어냈다는 썰. 아빠는 등장하는데 엄마는 나오지 않는 점, 계속 쥐약 냄새를 맡는 점, 그리고 구스토와 대화를 하는 점은 괴담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물론 픽사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리는 없지만 상당히 그럴듯하네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라따뚜이는 사실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썰이 있기 때문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구스토. 작중 구스토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요리사이자 구스토 레스토랑의 오너입니다. 레미에게 요리사의 꿈을 키워준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안토니고가 자신의 레스토랑의 별점을 낮게 매기자 당황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세계의 많은 요리사들은 구스토를 보며 고 베르나르 루아조를 떠올렸습니다. 베르나르 루아조 역시 미슐랭 3성의 레스토랑을 가진 스타 셰프로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는 것은 물론 뉴욕타임즈 1면에 소개될 정도로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스토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건 냉동식품도 대박내고 져서도 불티나게 팔렸죠. 하지만 미슐랭에서 등급을 낮추려고 하자 그 압박감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국내에도 소개될 정도로 충격적인 이 사건은 음식평론, 그 중에서도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선정된 대부분의 음식은 고급 음식이고 별점은 음식을 계급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라따뚜이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막바지에서 결국 평론가 이고를 웃게 한 음식은 서민 음식, 즉 어머니의 음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평론에서는 평론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데요. 이고 역시 이 평론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찮다 생각했던 음식이 누군가에겐 최고의 음식이고 그런 최고의 음식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주제의식에 걸맞은 완벽한 엔딩이었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 더 엄청난 명작 같네요. 저도 먹을 걸 엄청 좋아하는 프로 먹방러인데요. 누군가에겐 미슐랭 식당보다 집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최고의 셰프는 우리 엄마일 수도 있다는 사실 다들 교도합시다. 마무리. 아직 통과질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 라따뚜이?